수도권까지의 접근성이 가깝고 실제 거주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이곳에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의 유일한 단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혼잡했던 교통환경 또한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삼성 고덕 현장까지 5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수도권과 가깝다곤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로서의 매력보단 수도권 주변 세컨하우스 쪽으로 찾고 계신다면 저렴한 금액으로 이런 지역군도 있다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집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지 135평에 42평의 건물이 있는 오늘의 집.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주변으론 농지들과 임야, 단독주택들이 혼재하는 지역이고요.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는 도로의 폭은 3.5m 정도 되는 상태에 어떤 곳은 4m 폭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출발했던 지점에서부터 70m 정도 걸어가시면 오늘의 집 뒤편 마당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집 마당의 뒤편으론 군에서 직접 포장한 도로로 다른 집 분들께 토지 보상이 다 나간 상태고요. 그로 인해 도로 사용으로 시비거리가 될 일은 없습니다. 현재 집에는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고 계신 상태고요. 마을은 맑고 깨끗한 편에 아주 조용한 편입니다. 주변으로 축사와 고압선이 없음은 물론이고 집이 마을의 뒤편 쪽에 위치하다 보니 앞쪽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상당히 많이 걸러져 들어오는 상태고요. 오늘의 집은 대문이 총 2곳인 상태로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은 자동차를 주차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 공간입니다. 대문 쪽으론 차량 출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각으로 진행되는 건물의 전체 면적은 139.42제곱미터로 42.1평이지만 그 중에서 주택의 면적만 놓고 본다면 96.22제곱미터로 29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보시는 대로 조적조의 슬래브 지붕이고요. 사용 승인날은 2004년 5월 17일로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부속 건물들도 매각에 포함된 상태지만 여기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편이어서 항공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걸어서 출입 가능한 대문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뒷문에서 다른 집을 거쳐 반바퀴 정도 돌아 들어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정문 쪽으로 출입하는 도로의 폭도 3m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도로폭이면 커다란 화물차를 제외하곤 편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 대문 앞이고요. 대지 경계를 따라 벽돌 담장을 쌓아 두셔서 경계면 확인은 무척 쉬운 편입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거실 창문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상당히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하나 보이는데 철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지금과 같이 지하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상태고요. 공부상의 지하창고의 면적은 적혀 있지 않아 정확히 체크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로 오시면 다른 분들의 비닐하우스가 한 동 보이고요. 주택의 뒤로 LPG가스 보관함이 있습니다. 샤시를 보니 교체는 한번 해주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항공으로 날아가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상엔 방수작업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린 철문 뒤편 지하주차장과 창고 공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옥상을 보시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택의 난방은 심야전기를 사용하시고 전기 온수 보일러 등도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심야 전기 보일러를 이용하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옥상에 태양광 전기 설비도 설치된 상태니 여름철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세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의 대문 오른쪽으로 타이어가 올려진 저곳은 창고로 사용 중인 공간이고요. 담장을 이용해서 만들어 두셨고 블록조의 판넬 지붕입니다. 면적은 8.4제곱미터, 2.5평이고요. 지금처럼 잡동사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시외 건물들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가 한 번에 체크해 본 뒤 물건의 위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면적은 445제곱미터, 135평이고 노란색 네모박스는 주택,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 면적은 96.2제곱미터로 29평입니다.
주택의 왼쪽 편으로 현관 출입문이 있는 상태에 출입문의 안쪽으로 지하주차장 겸 창고 공간이 있고요. 주택의 오른쪽으로 위치한 3개의 판넬 지붕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곳이 제시외 건물 기역번 시멘 벽돌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보일러실이고요. 면적은 8제곱미터로 2.4평입니다. 그리고 마당의 왼쪽 모퉁이, 담장을 이용한 창고 공간, 제시외 건물 니은번이고요. 면적은 8.4제곱미터로 2.5평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당의 우측편 공간, 제시외 건물 디귿번, 벽돌조의 판넬 차양 덧씌우기 구조고요. 건조기가 설치된 창고, 면적은 8.8제곱미터로 2.6평. 그 앞으로 제시외 건물 리을번, 철제 몸체의 판넬 차양 덧씌우기로 만들어진 컨테이너 창고고요. 면적은 18제곱미터로 5.4평입니다. 지금 표시되는 마당 입구 쪽 부분의 소나무들 또한 제시외 매각 물건인 상태고요. 방금 설명해드린 모든 것들이 매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옥상 부분 설치된 태양광 판넬이 있고요. 집의 방위는 거실 창문 기준 정남향으로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570-2번지고요. 음성군청까지 자차 기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주위로 축사나 고압선 등의 혐오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 도로는 현재 확장 공사 중에 있으며 확장 공사를 통해 출퇴근 시간, 교통이 원활해질 예정입니다. 도로 소음을 걱정하실 순 있지만 어느 정도는 걸러져 들어오는 편이라 현장에 가시더라도 도로 소음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음성군청까지 자차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고 주변으론 충주시, 괴산군, 증평군, 청주시, 천안시,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등이 있습니다. 위성지도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멀어 보이지만 지금과 같이 물건의 위치에서 고덕 삼성 현장까지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수원이나 용인 화성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특별시청 기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10분 거리에 음성군청이 보이고요. 음성 IC까진 자차 기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마을 쪽으로 가까이 오시면 우측편으로 오대산, 왼쪽편으로 보덕산이 있고요. 산 중간에 음성원남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프라는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물건지에서 바로 아래쪽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농협과 할인마트, 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자래바위 마을이고요.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등이 있고 바로 앞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충청대로가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집의 대지 경계면을 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그대로의 경계면을 보여줍니다. 위성지도를 통해 보시면 살짝 튀어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옆 토지는 장기간 비워진 상태로 현재는 폐가이며 추후 새로운 소유주가 온다면 튀어나간 판넬 건물을 부분적으로 철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타경 33,912 소재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570-2번지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격은 9,950만원에 평가됐고요. 현재 최저가격은 5,090만원대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집의 경우 이 가격으로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진행되고요. 매각 현황은 건물만 매각인 상태고요. 대지의 경우 2019년 12월 달에 현 소유자분께서 경매를 통해 전부를 낙찰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현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건물만 경매에 나온 상태입니다. 만약 이 건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연락을 취해보시고 대지 소유권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대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면 계약서 작성을 한 뒤 가처분 권리 말소 전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고
가처분권을 소멸과 동시에 토지 잔금을 납부하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주택과 대지 모두를 취득 가능합니다. 만약 대지 소유권 확보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는 상태니 무조건적인 입찰은 피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면적은 445제곱미터 135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139.-제곱미터 42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 구역,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 다른 창고들은 벽돌조의 판넬 지붕과 철골조의 판넬 지붕인 상태고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04년 5월 17일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건물만 매각인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린 상세한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는 상태에 주택과 창고 등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소재, 자래바위 마을 내 인근에 위치하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과 전기 온수보일러, 옥상에 태양광 등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모두 포함이고요. 단층 주택에 부합하는 지하주차장, 지하창고, 현관 출입계단, 옥상계단 및 계단 및 창고, 건물 부대 설비인 태양광 설비, 심야 전기 온수보일러 등을 건물에 포함하여 함께 평가했습니다. 건물만의 경매평가로서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만이 평가 대상이기에 통상적으로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담장 대문 등은 본건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했다 기재된 상태고요. 마당에 소재한 수목은 본건 건물과 별개로 제시외 수목으로 기재해서 평가했고 매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다른 전입자와 임차 관계는 없는 상태에 건물 소유자만 전입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보시면 2004년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며 아래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부동산에 대한 철거 청구권은 인수됩니다. 하지만 청구된 금액 자체는 지금처럼 420만 원 정도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건물을 낙찰받으시기 전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잘 된다면 인수되는 가처분 권리가 있는 상태로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 입찰하지 못하며 부동산 자체를 지금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부를 보시면 2020년 1월 8일에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생겼고요. 공동입찰로 낙찰받으셨기에 남땡땡님 외 한 명으로 기재된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만 된다면 건물은 저렴하게 취득 가능한 상태에 토지 소유자가 저 건물이 꼭 필요하다는 보장 또한 없으니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투자성 경매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경우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